여러분, 설날 아침 풍경 떠올려 보세요. 7살짜리 조카가 귀여운 한복을 입고 방문을 쾅 열고 들어옵니다. 삼촌, 세배 받으세요. 그리고 고개를 꾸벅 숙이기가 무섭게 두 손을 쫙 내밉니다. 이 아이의 눈빛이 말합니다. 입금 부탁드립니다. 삼촌은 지갑을 열죠. 5만 원짜리 한 장, 아니 2장. 그리고 그 옆에서 고모가 한 장, 이모가 한 장, 할아버지가 한 장. 이 아이의 설날 수입은요, 어른들 하루 일당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돈을 주는 삼촌, 고모, 이모는요, 집에 돌아가면 텅 빈 지갑을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설날만 되면 가난해지는 어른들의 우픈 상황. 저만 그런가요? 용돈을 받기만 했던 어린이가 자라서 주기만 하는 어른이 되어보니 명절이 씁쓸합니다. 오늘 우리는 돈의 이동 경로를 재밌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설날에 대체 누가 제일 많이 쓰고 누가 제일 많이 받는 건지 세대별로 돈의 흐름을 한번 쫙 추적해 볼게요. 끝까지 보시면 내가 명절에 어디에 돈을 써서 지갑에 구멍이 났구나 하고 무릎을 치실 겁니다. 자, 먼저 설날 돈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등장인물을 정리해야겠죠. 우리 가족 모임에 누가 오는지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평균 명절 모임 기준으로요. 일단 주인공 1호 할아버지 할머니 70대 이상입니다. 이분들은 설날의 왕이에요. 찰상 앞에 앉아 계시고 모든 세배를 받으시죠. 그리고 주인공 2호 부모님 세대 50대예요. 이분들은 명절의 총감독입니다.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차를 몰고 기름값을 내고 선물 세트를 사죠. 그 다음 주인공 3호 30대 40대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여기 해당하실 텐데요. 이분들이 바로 설날의 인간 ATM입니다. 잠시 후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주인공 4호 어린이와 10대 이들은 설날의 진정한 수혜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볼까요? 먼저 제일 쉬운 것부터 갈게요. 어린이 세대 0세부터 12세까지 이 아이들은요, 설날에 하는 일이 딱 두 가지예요. 세배하고 돈 받기 끝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이 세배 한 번에 받는 금액은 평균 3만 원에서 5만 원이에요. 근데 삼촌한테, 고모한테, 이모한테, 할아버지한테, 외할머니한테 죄다 세배를 하면 보통 한 명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모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쓰는 돈은 0원이에요. 정확히 0원. 교통비? 부모가 냅니다. 선물? 안 삽니다. 음식? 먹기만 합니다. 완벽한 흑자 인생이에요. 설날 수익률 100%짜리 인간. 대한민국에서 설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초등학생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죠. 전국의 초등학생 여러분, 혹시 이 경험 있으신가요? 세뱃돈 받아서 통통하게 부풀어 오른 봉투를 꼭 쥐고 있으면 엄마가 슬그머니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맡아줄게. 이 한마디에 여러분의 세뱃돈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돈은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대한민국 세뱃돈의 1차 재분배 구조예요. 아이가 받고 부모가 회수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잠시 후에 부모 세대 지출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분들이 명절에 얼마를 쓰는지 보면요, 세뱃돈 좀 회수할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실 거예요. 자, 다음 10대에서 20대 초반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를 봅시다. 이 세대는 과도기예요. 세뱃돈은 아직 받습니다. 중학생 5만 원에서 10만 원, 고등학생 7만 원에서 10만 원, 대학생이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근데 이 나이가 되면 세뱃돈만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어른들의 질문 공격이 시작되거든요. 대학은 어디 갈 거니? 취직은 했니?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는? 이게 설날에 숨겨진 비용이에요. 세뱃돈 10만 원 받는 대가로 정신적 데미지를 100만 원어치 받는 구조. 어떻게 보면 이 세대도 순수 이익은 아닌 셈이죠. 그래도 숫자만 보면 아직까진 플러스입니다. 대학생이 설날에 받는 금액은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쓰는 금액은 교통비 좀 보태면 5만 원 내외. 그래서 순이익이 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나와요. 아직까지는 명절이 돈 버는 날인 겁니다. 문제는 다음 단계부터예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여기서부터 게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세대는 세뱃돈을 주는 쪽으로 전환되는 세대예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첫 월급을 받고, 그래서 명절에 처음으로 부모님 용돈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카카오페이 데이터를 보면요, 20대가 명절에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평균 19만 원이에요.
여기에 조카한테 세뱃돈 주고 교통비 내고 선물 좀 사면 총 지출이 약 52만 원. 그런데 이 나이에 세뱃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모가 우리 아직 학생이지 하면서 5만 원 쥐어줄 수도 있지만 사실상 받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순손실 약 50만 원. 이 시점에서 20대 후반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명절이 이렇게 비쌌었나? 네, 비쌌어요. 그동안은 어린이 학생이라는 프리패스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 프리패스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거죠. 자, 이제 대망의 30대, 40대 구간입니다. 이 세대가 설날에 진정한 지는 사람이에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30대 후반 맞벌이 부부 기준 양가 부모님 용돈 한쪽에 20만 원씩 드린다고 하면 40만 원. 근데 카카오페이 통계 보면 30대 평균이 22만 원, 40대가 23만 원이거든요. 양가이니까 2배. 그래서 부모님 용돈만 44만 원에서 46만 원. 다음으로 조카 세뱃돈. 조카가 한두 명이면 다행인데 형제자매가 많은 집은 조카가 5명, 6명이에요. 한 명에 5만 원만 줘도 30만 원. 좀 많이 주는 집은 10만 원씩이니까 50만 원에서 60만 원. 그 다음 차례상 비용. 올해 4인 기준 차례상 비용이 30만 6천 원이에요. 전년 대비 1.5% 올랐어요. 사과값이 12.5% 올랐고 배가 9.3%, 조기가 21%나 올랐어요. 이걸 누가 내냐? 보통 장남 장녀 부부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죠. 교통비. KTX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도 5만 원대. 왕복이면 가족 4명 기준 40만 원 넘어요. 물론 올해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면제되긴 하는데 기름값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선물 세트. 양가에 선물 세트 하나씩 보내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그리고 식비, 외식비, 간식비. 갑자기 동네 마트 가서 빠뜨린 거 사오고 이런저런 잡비까지 합하면 한 번 더 해볼게요. 부모님 용돈 45만 원, 조카 세뱃돈 40만 원, 차례상 분담 15만 원, 교통비 20만 원, 선물 세트 25만 원, 외식 간식 10만 원, 합계 약 155만 원이에요. 놀라셨죠? 근데 이건 양반이에요. 형제 많고 조카 많은 집은 200만 원 넘는 경우도 흔해요. 30대, 40대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 설날 하루는요, 월급의 절반이 증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30대, 40대를 저는 설날의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르고 싶어요. 위로는 부모님께 용돈 드려야 하고 아래로는 조카한테 세뱃돈 줘야 하고 가운데 끼어서 양쪽으로 돈을 뿜뿜 쏘는 거예요. 마치 분수처럼. 근데 이 분수에 물을 채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기 물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세대가 설날에 받는 돈은 딱 하나예요. 떡국. 네, 떡국 한 그릇이 유일한 수입이에요. 가성비가 역대급으로 안 좋은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50대는 어떨까요? 50대는 좀 미묘한 구간이에요. 일단 자녀가 사회인이 됐으면 오히려 명절에 용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용돈이에요 하면서 20만원, 30만원씩 주죠. 이게 바로 아까 30대, 40대가 피를 흘리며 보낸 돈이에요. 근데 50대도 마냥 이익은 아니에요. 70대, 80대 부모님이 계시면 그분들께도 용돈을 드려야 하고 손주한테 세뱃돈도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50대는 약간의 적자 또는 손익분기점 정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60대 이상. 이분들이야말로 설날의 또 다른 수혜자예요. 자녀들이 용돈을 드리고 세배를 받으시고 차례상은 며느리 아들이 차려주니까 쓰시는 돈은 손주 세뱃돈 정도인데 받으시는 돈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정리해볼게요. 설날 돈의 흐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30대, 40대의 지갑에서 나온 돈이 위로는 부모님에게, 아래로는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구조. 즉, 설날은 세대 간 소득 재분배가 하루 만에 벌어지는 날이에요.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하는 재분배.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10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2016년 10년 전만 해도 조카 세뱃돈 기준이 3만원에서 5만원이었어요. 지금은 5만원에서 10만원. 부모님 용돈도 10만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20만원이 기본이에요. 차례상 비용은 20만원대에서 30만원대로 올랐고요. 제가 이걸 세뱃돈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물가도 오르고 기대치도 올라간 거예요. 근데 30, 40대의 월급은요? 솔직히 그만큼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명절 비용 협상이에요. 가족 단톡방에서 올해 세뱃돈 상한선 5만원으로 하자, 선물 세트는 안 보내기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돈 이야기를 왜 해 했을 텐데 이제는 솔직해진 거죠. 저는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건강한 변화예요. 명절의 본래 의미가 뭔가요? 가족이 모여서 얼굴 보고 밥 먹고 안부를 나누는 거잖아요. 10만 원짜리 세뱃돈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현실적인 팁 3가지 드릴게요. 첫째, 명절 전에 가족과 예산을 미리 정해보세요. 올해 세뱃돈은 일률적으로 5만 원 이렇게 정하면 아무도 부담 없어요. 요즘은 이런 대화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 그게 편하다 이런 반응이 훨씬 많아요. 둘째, 돈 대신 시간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한테 용돈 20만 원 대신 설날에 부모님 집 대청소를 해드린다거나 같이 영화 보러 간다거나 조카한테는 세뱃돈 대신 삼촌이랑 놀이터 데이트권 같은 걸 만들어주는 거죠. 의외로 더 기억에 남는 명절이 됩니다. 셋째, 명절 지출을 연간 예산에 미리 반영하세요. 1년에 설날, 추석 2번이잖아요. 매달 10만 원씩 명절 적금을 따로 해두면 명절 때 갑자기 150만 원이 빠져나가는 충격을 피할 수 있어요. 자, 결국 설날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에요. 가족 간의 마음이 오가는 날인 거죠.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꼭 돈일 필요는 없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올해 설날, 여러분의 세대는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댓글로 나는 주는 세대, 아니면 나는 받는 세대 적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공감됐다면 설날에 가족들이랑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머니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설날 잘 보내세요.